Wake up, it's a brand new day. 데이터 자격증 준비는 같이 From A to B, mix J to ADP. 우린 다 할 수 있어 믿어봐, baby. 문제 풀고 해산 보고 어디서든 연기하는 Big Bang. 한 번에 클릭이면 시작이야. PTM만 있으면 돼. Anytime, anywhere we shine. 데이터에도 you're my guide. AI가 날 이끌어줘. 배우면 멈추지 않아. 어려운 문제도 걱정 마. 위기박치 설명해 줄 거야.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야. Anytime, anywhere we rise. 데이터에도 by my side.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이제 시작이야, let's go. 문제 풀고 해서 보고 어디서든 함께하는 비기바. 한 번에 클릭이면 시작이야. ETM만 있으면 돼. 문제 풀고 해서 보고 어디서든 함께하는 비기바. 한 번에 클릭이면 시작이야. ETM만 있으면 돼. Anytime, anywhere we shine. 데이터에도 you're my guide. AI를 날 이끌어줘. 배움은 멈추지 않아. 어려운 문제도 걱정 마. 비기바치 설명해 줄 거야.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야. Anytime, anywhere we rise. 데이터에도 by my side.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이제 시작이야, let's go. 자, 이 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이고요. 분석 기획에도 마찬가지로 한 7가지의 문제들이 연속성 있게 쭉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분석 유형을 고르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DWA의 아이디를 달아라가 아니라 OS의 아이디를 달아라였죠. 그러니까 여기 분석 대상이 있으면 분석 대상이 분석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OS에다가 아이디를 달아보자.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해서 판단하시면 되죠. 문제 볼게요. 45회의 11번 문제입니다. 45회의 11번 문제. 분석 방법은 알고 있으나 그 대상을 모를 때 적용하는 분석 기획 유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분석 방법을 알고 있다. 분석 방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대상을 모른다. 분석 대상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I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통찰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대상과 관련한 문제는 퐁당퐁당 나왔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0회에는 2번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41회 한 번, 43회 한 번, 45회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46회에는 뭐 퐁당퐁당의 트렌드로 나온다라면 나오지 않을 거지만 이 데이터 분석 기획 단계에서 방향성 도출을 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기획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분석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0회를 제외한 작년도의 첫 번째 시험 40회를 제외하고는 41회부터 45회까지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이게 분석 기획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험에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5회 연속으로 나왔으면 보통 한 번 정도는 쉬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분석 기획 고려 사항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44회 문제에서는 45회 문제, 45회 문제에서는 20번 문제가 관련한 문제였죠. 분석 기획 시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분석 수행에 필요한 비용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번 최신 분석 기법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번 분석 결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4번 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보통 자격증 시험에서 맞습니다. 다들 2번을 다 체크해 주셨죠? 보통 자격증 시험에서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단어, 항상 이런 단어들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죠. 정쿵철님, 송주환님, 유림님, 다들 2번 잘 맞춰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하나 정도만 보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 분석 방법론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40회에 두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44회, 45회 계속 각각 연속으로 문제가 나왔을 정도로 분석 방법론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 특히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지금 연속해서 44회와 45회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분석 방법론들 중에서 이제 정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정형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 모델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론들 제일 많이 쓰는 게 크리스프-DM 모델이죠. 크리스프-DM 방법론이 있고 그리고 KDD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문제가 44회와 45회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이번 시험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만 KDD 문제하고 크리스프-DM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석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 이번 시험을 대비해서는 크리스프-DM, KDD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니까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가 45회 문제에서 19번 문제가 이제 볼게요. 19번 분석 방법론에 대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아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분석 태스크는 무엇이냐? 분석 태스크 1번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특성을 파악한다.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특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요약해서 숨겨진 패턴 그리고 이상값들을 발견한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될까요? 1번 머신러닝, 2번 탐색적 데이터 분석, 3번 모델 평가와 검증, 4번 데이터 전처리. 정답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여러 단계 중에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단계 있는데 데이터 전처리 단계 그 전후로 데이터들의 모델링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실행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또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처리하기 전 단계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 이해를 위해서 탐색적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쓸 수 있고 여기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하는 것들이 데이터의 정합성 검토하고 특히 데이터 시각화해서 숨겨진 패턴을 찾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요 밑에 쇼츠 영상들이 있으니까 쇼츠 영상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4회 문제도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11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1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래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이고요. 가, 데이터 준비, 나, 분석 기획, 다, 데이터 분석, 라, 시스템 구현, 마, 평가 및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죠. 2번입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는 그 기존에 우리가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프로세스인 KDD나 크리스프 DM과는 다르게 시스템 구현이라는 단계가 평가하고 전개 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크리스프 DM의 경우에는 KDD의 경우에는 이 평가 및 전개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는 시스템 구현을 먼저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빅데이터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모델에 대해서 평가와 활용할 수 있는 전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라마를 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 준비가 아니고 분석을 기획하는 단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정합성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죠.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마트 형태로 구성하고 비정형 데이터는 파일 시스템 형태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다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단계는 그야말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모델 평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단계가 데이터 분석 단계이죠. 그래서 나, 가,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고요. 유림님, 김정훈님, 문주환님, 주환님 2번으로 잘 체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제가 크리스프 DM과 관련해서 문제를 좀 한번 보여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이제 지금처럼 공부를 좀 하시고 추가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서 빈출 문제 중에서 한번 볼까요? 빈출 문제 중에서 이 과목에 21번 문제가 크리스프 DM의 프로세스에서 업무 이해 단계의 올바른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크리스프 DM에서의 업무 이해 단계의 올바른 순서를 묻는 문제고요. 1번 업무 상황 파악, 2번 데이터 마이닝 목표 설정. 1번의 경우에는 업무 상황 파악, 데이터 마이닝 목표 설정, 프로젝트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의 경우에는 데이터 마이닝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설계 수립하고 업무 상황 파악한다.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답은
예,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예, 좀 어려운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죠. 그 업무 이해 단계,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태스크를 예,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업무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다. 요 내용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정답률도 뭐 한 44% 정도 됩니다. 49.4%라고 돼 있죠. 예, 좀 낮은 편이에요. 정답률이. 예, 이 문제도 정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KDD 문제 한번 볼게요. KDD 문제는 예, 오답킬러 130제의 4번 문제 분석 기획 단계에서 4번 문제가 보기를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DD 분석 절차 중 아래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고요.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의 변수를 생성하고 선택하고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1번 데이터 선택, 2번 데이터 전처리, 3번 데이터 변환, 4번 모델링이고요. 정답은 예, 몇 번일까요? 네, 데이터 변환입니다. 네, 데이터 변환 단계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대부분 그 이상치나 결측치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데이터 변환 단계에서는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로 변수들을 생성을 하고요. 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할을 해야 되죠. 데이터 분할하는 단계도 있고요. 또 이게 데이터 축소라는 게 뭐 좋은 변수들 우리가 뭐 생성한 변수들이 한 200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변수를 다 모델링에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수들 중요한 변수들을 한 4, 50개 정도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까지를 우리는 이제 데이터 차원의 축소라고 표현하고요. 변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전처리 단계하고 이 데이터 변환 단계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도 정답, 그 오답률이 지금 2번으로 오답하신 분들이 한 4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 데이터 변환에 해당된다라는 걸 같이 좀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 방식, 하향식 접근 방식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기업 내에서 분석해야 하는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은 상향식 접근 방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하향식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트렌드대로 보시면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하향식 접근 방식이 엄청 더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상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하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작년하고 이번에 작년 그러니까 40회에 한 번 나왔고요. 45회에 이번 시험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는 하향식 접근 방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가 안 됐어요. 대신에 상향식 접근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40회에 나왔고 41회 나왔고요. 42회 빼고 매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상향식 접근 방식과 관련한 문제들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있고요. 45회 문제
좀 어려운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오답 문제가 열려 있으니까 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에 분석 과제 발굴의 상향식 접근 방식의 분석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절차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돼서 틀리신 분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1번 분석 요건 정의, 분석 요건 식별,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의 흐름 분석. 요 네 가지의 것들이 어떤 순서대로 돼야지 상향식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에 맞는가 하는 것을 묻는 문제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도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고 이 시험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프로세스 분류를 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흐름을 분석한 다음에 분석 요건을 식별하고 분석 요건을 정의하는 이런 형태로 상향식 접근 방식을 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1번, 2번, 3번 골고루 틀리신 분들이 되게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중상에 해당되고요. 정답률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고민형, 완전히 어떤 게 정답일지 고민스러운 고민형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로 저희는 이 문제를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상향식 접근 방식에서의 프로세스는 먼저 프로세스, 우리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으면 이 업무가 어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지를 쭉 분류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분석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식별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분석 과제로 정의를 하는, 분석 요건으로 정의를 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체크하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상향식 접근 방식, 어려운 문제, 상향식 접근 방식 문제였고요. 하나 더 풀어볼까요? 44회 문제 볼게요. 45회는 많이 봤으니까 44회 문제도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17번 문제가 상향식 접근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44회에 나왔고요. 45회에는 12번 문제 볼게요. 상향식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2번, 세부 요소부터 시작해서 점차 전체 구조를 완성해 나간다. 3번,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4번,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경우 답을 찾는 기법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죠. 왜 4번이냐? 상향식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분석 주제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업무를 하고 있다가 이런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분석 과제를 찾거나 우리가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다가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라고 해서 분석 과제를 찾는 이러한 형태가 상향식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문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석 성숙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 분석 성숙도는 분석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어떤 분석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 중에 분석 성숙도와 분석 준비도 두 가지를 가지고 기업의 분석 현황을 파악을 하죠. 그 중에서 최근에 분석 성숙도와 관련한 문제들이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45회 기출문제에서는 두 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44회에도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이게 42, 44, 45회의 두 문제 이렇게 최근에 이 분석 성숙도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회 문제 중에서는 14번 문제가 분석 성숙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요. 자, 데이터 분석 성숙도 모델 4분면에서 기업의 분석 업무 및 기업 분석 기법은 부족하지만 조직 및 인력 등의 준비도가 높아서 데이터 분석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분석 수준 진단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거고요. 1번 준비형, 2번 도입형, 3번 확산형, 4번 정착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도입형입니다. 여기 문제에 여기 조직 및 인력 등 준비도가 높아서 해서 이제 준비형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번이라고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문제. 그렇지만 이 분석 모델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지 되고요. 이 부분을 좀 틀리지 않게 확실히 도입형이다라고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김정훈님, 오키덕 희영님, 정쿵철님, 2번 모두 다 정답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의외로 우리가 기업의 분석 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평가하잖아요. 준비도하고 성숙도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최근에 분석 준비도에 관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6회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 준비도에 대해서 문제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가 따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팁이기 때문에 이 내용 지금 준비도와 관련해서는 40회에 처음 하나 나왔었습니다. 40회에 한 문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거버넌스에 대한 개요를 묻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최근에 이 문제가 안 나오다가 45회에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45회에 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분석 거버넌스에 대한 걸 묻는 문제 들은 언제든지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분석 조직이죠. 분석 조직도 여러분 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거의 매 시험에 나왔었는데 40회, 41회, 42회에 꾸준히 나오다가 최근에 43회부터 45회까지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조직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46회 시험에는 이 조직에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분석 조직과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9번 문제가 다음 분석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형태로 좀 설명을 하고
해당하는 분석 조직을 찾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쭉 조직마다 이렇게 내용들로 보기들에서 설명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보시면 집중구조 1번 집중구조는 별도의 분석 전담 조직을 꾸려서 분석을 담당을 한다. 2번 기능구조는 별도의 분석 조직이 없고 해당 업무 부서에서 분석 수행을 한다. 3번 분산구조는 일반적인 분석 수행 구조로 분석 조직 인력들이 특정 부서로 배치되어서 분석을 수행한다. 4번 전문 인력을 갖춘 각 분야의 인재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한다. 예.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게 3번이 정답인데요. 3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 지금 기능 구조는 별도로 분석 전담 조직이 없어요. 해당 업무 부서에서 그러니까 영업팀, 마케팅팀, 아니면 인사팀 이런 데에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인력들을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능 조직이거든요. 기능 조직. 그래서 업무 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 조직이고요. 기능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3번이 지금 분산 구조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분산 구조도 사실은 설명을 보시면 일반적인 분석 수행 구조로 분석 조직 인력들을 특정 부서로 배치해서 분석하는 이거는 분산 구조, 분석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집중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쿵철님 3번 잘 맞춰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정답률이 원래 낮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요. 정답률 42%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 중에서 지금 최근 15회차를 분석해보면 9번 정도가 이런 형태의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조직과 관련해서는 15 중에서 9번이니까 거의 퐁당퐁당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 3회가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표 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과목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